예술인 여러분 그리고 예술단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충남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그리고 예술 현장에 부는 여러 바람을 타고 활동을 이어가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예술이 저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힘을 믿고 묵묵히 계신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신 예술인 여러분들 그리고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당초 사업 운용과 그 지원금 운영 지침에 대한 그 설명회를 대면으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최대한 빨리 사업에 착수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좀 수월하게 오늘 설명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재단에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충남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운용 그리고 지원금 운용 지침에 관한 온라인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예술지원 사업 소개로 시작을 해서요. 사업 일정과 여러 준수사항 그리고 지원금에 관한 사항 그리고 평가 모니터링과 환류 계획 그리고 후원 명칭, 충남문화포털 등 저작권 상담 안내까지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은 2023년 중점을 두고 있는 목표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술지원의 공익적 가치와 고른 기회를 위한 선순환 예술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예술지원 단계별 공정지원 체계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발표에서 과정 중심으로 확장과 지속을 위한 교류협력 예술협업 활동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 개선을 2023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2022년도 말에 다양하게 예술인 의견 청취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창작지원 고도화뿐만 아니라 전환의 시대에 대응하는 여러 실험과 도전의 그런 예술 지속성 확장을 요청을 많이 받았고요. 이런 그 단위 사업별로 분류를 통해서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지원 체계를 좀 구조화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창작 발표 지원 그리고 창작 과정 지원, 특화 지원, 거점 지원의 4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했고 그 밑으로 이제 발표 지원은 기초 순수예술 고도화 그리고 창작 과정은 전환의 시기 대응 과정 지원 그리고 특화 지원은 예술적 가치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특화하여 기획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요. 거점 지원은 지속과 확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간과 유무형의 거점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분류를 했습니다. 2022년에 이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이 충남도 주관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올해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도 충남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에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형태는 저희가 이제 보통 보조금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직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창작 발표 지원 전 분야 그리고 예술 연구 과정 또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 기획 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은 보조금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간접 지원 과정이 포함되는 사업도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충남 다원 예술 지원, 사회적 가치 특화 지원, 그리고 충남 예술 교류 지원. 이 3가지 사업은 보조금 직접 지원 전에 간접 지원 과정을 포함한 후에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업 일정은 1월에서 3월까지 공모 심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 결과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 그 4월 6일 재단 유튜브에 저희 선정예술인 대상 사업 운영 안내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 교부 신청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 실행은 바로 보조금이 교부되면 사업 실행을 하셔서 사업 완료 기한을 저희가 2023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업을 실행해 주십사 이렇게 이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평가 모니터링이 5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현장평가와 재단 담당자 현장 모니터링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데요. 또 교류협력 활동 강화 기획 사업이 6월부터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술인들 함께 협업하고 여러 가지 활동 강화 워크숍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6월에서 12월 아마 하반기로 많이 몰릴 예정인데요. 예술인 의견 청취회와 여러 환류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정산 및 결과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출 그 기한이 있습니다. 정산은 단체와 개인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인데요. 12월을 넘겨서 정산과 결과 보고는 진행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업 수행 준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주요 안내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와 그리고 이메일, 문자 발송 등을 통해서 수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연락처 변경과 저희한테 이제 고지하여야 될 사항을 제대로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아래 절차를 거쳐서 연락처를 변경하신 후에 재단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서 정보 변경하시고요. 또 선정단체 그 담당자 그리고 대표자 그리고 선정예술인이 바뀌시는 경우에는 꼭 시스템에서 정보 변경뿐만 아니라 재단 담당자 유선 연락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포기 기간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8일까지 그 중복으로 지금 이제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신 경우들이 있는데요. 충남예술지원하고 지역특화 문화브랜드 기획지원이 겹친 경우가 있고요. 충남예술지원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겹치는 경우, 그리고 충남예술지원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이 겹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단체 1사업 선정 의무 이행을 위해서 다른 사업들은 포기를 좀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단체 중복 여부는 단체명뿐만 아니라 대표자명도 이제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서 포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반드시 재단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말씀을 해주신 후에 포기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포기 기간 중에 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포기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일 이 신청 기한 이후에 그 사업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 다음 연도 지원 사업 심의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꼭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포기 이후에 해당 분야 예비 후순위 관리 체계에 따라서 후순위 사업을 저희가 이제 대상자께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또 교부금이 이제 지급된 후에 사업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액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단 재단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금 일부 반납 등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포기 신청 안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충남예술지원의 각 분야가 있습니다. 문학, 시각, 음악, 연극, 무용, 전통하고 지역특화 문화브랜드 기획지원 또는 충남문화예술지원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또는 충남예술지원과 공연장 상수단체 육성지원 사업이 중복 선정이 되셨을 때는 반드시 한 가지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 절차 안내는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접속하셔서 교부 변경 신청 탭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신 후에 사업 포기 관리를 선택하시고 포기 신청서가 이제 탑재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저희 쪽에서 검토를 하고 승인한 후에 사업 포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항이 간접 지원 과정이 포함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간접 지원 과정이 지금 해당되는 사업이 충남 다원예술 그리고 사회적 가치 특화 지원, 충남 예술교류 지원 3개 사업인데요. 그 추진 흐름은 간접 지원 과정을 먼저 거친 후에 그 후에 직접 지원, 그 보조금 교부가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간접 지원 과정 포함 참여 예술인 숙지 사항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충남다원예술은 전년하고 지금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을 합니다. 애초에 지금 선정이 되셨을 때 2023년 사업계획이 아닌 기획안을 심의하는 사업으로 이미 선정이 되셨고요. 선정 이후에 전문가 멘토링 등 간접 지원을 통해 주제 및 과정에 대한 실험적 시도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적 가치 특화 지원은 전년 대비 일부 과정만 진행을 하는데 그 전문가 멘토링 과정이 지금 제외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사례 공유 그리고 활동 강화 체험 등에 대해서는 필수 참여 후에 개별 사업으로 추진을 하셔야 하고요. 또 충남예술교류 지원도 사회적 가치 특화 지원과 동일한 흐름으로 전문가 멘토링은 진행되지 않지만 사례 공유나 활동 강화 체험 등을 필수 참여하셔야 개별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제 상기 3개 사업은 그 워크숍과 네트워킹, 멘토링 참여 시 이동비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을 감안하여 예술인 아티스트 피 5%를 타 사업보다 상향 조정합니다.
그래서 간접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아티스트 피를 20%를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간접 지원 포함 사업은 아티스트 피 25% 이내에서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사업 및 사전 집행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4월에 저희가 지원금 교부가 가능한 그 시기가 있는데요. 그 전에 실사업 기간이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실제 공연이나 전시가 그 지원금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저희 재단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엔카스의 그 교부 신청서뿐만 아니라 사전 사업 확인서라는 것을 등록을 해서 저희 검토 후에 승인한 후에 지원금 교부 이체 후에 이제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전 집행권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그 교부가 되기 전에 부득이하게 집행한 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절차로 반드시 재단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을 하시고 관련 확인서를 등록하신 후에 지원금 교부 이체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이제 보조금법을 준수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요. 반드시 숙지하셔서 추후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기간 행정처리 기한 안내입니다. 실사업기간은 실제 사업, 그러니까 창작 활동과 발표의 시작부터 종료일까지이고요. 총 사업기간은 사업 준비부터 정산 성과 보고까지를 포함한 사업의 총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부 신청 기한은 실제 활동, 그러니까 창작 활동과 발표가 시작하기 전 30일 이전까지 최대한 교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산 기한은 실사업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최대 그 12월 31일 전까지는 정산 마감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무사항으로 저희 이제 인권 경영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신청하실 때 저희 이제 기서약한 인권 경영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준수하시기 바라고요. 성희롱 성폭력 피해 방지 노력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 관련 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저희가 이제 별도로 나눠드리는 저희 그 운용 지침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 문화예술계 성폭력 그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이나 여러 가지 뭐 법률 가이드를 반드시 준용을 하셔서 함께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육도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실 수 있고 전화 신청으로도 가능하신 여러 사업 교육들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수하셔서 성희롱 성폭력 피해 방지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도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안내가 필수 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에 의거해서 2021년에 이 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고 22년 9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은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에 적용을 받는 민간 보조사업 참여 예술인 필수 이수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서 그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으신 후에 보조금 교부 신청 시에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시는 것을 필수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올해 이제 2023년에 도입된 사항입니다. 온라인 교육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제 신청하실 수 있고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교육 전용 누리집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함께 가셔서 회원 가입하신 후에 강좌 신청 수강 하신 후에 이제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수료증을 발급하시면 되고요. 그 여기 지금 저희들이 안내드린 것처럼 학습 방법은 로그인 하셔서 나의 강의실 그리고 수강 중 과정 뭐 학습하기 클릭하셔서 강의 재생하시면 되고 수료증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나의 교육 이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셔서 인쇄를 하시고 이 출력된 그 수료증을 가지고 저희 보조금 교부 신청 때 반드시 붙여주셔야 보조금이 적시에 이제 교부가 될 수 있다라는 사항 반드시 숙지하셔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은 운영기간이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반드시 수강을 하셔서 저희 쪽으로 교부금을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금 운용지침 세부 내용 말씀을 드리면
저희 충남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지침이고 모든 사업자는 본 지원금 운용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반드시 준수해서 지원금 운용에 착오가 없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완료 기간은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사업 변경 등 재단의 사전 승인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고 기간은 실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하시고 실적 보고 제출 필수이고요. 정산 및 결과 보고 최종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간혹 저희 그 정산 결과 보고를 이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검토와 그리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료하는 기간이 아니고 실제 최초 제출일이 이 지금 실사업 종료 30일 이내라는 거 그런 숙지하셔서 함께 협의하셔서 잘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원금 집행 원칙 준수는 여러 번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집행해 주시고 보조사업 그 예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인출은 불가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집행금의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또 보조금 통장 잔고를 영원을 확인을 하셔서 최초에 이제 신청하실 때 영원 처리되어 있는 보조금 통장 그 사본을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조금 통장 연동 체크 카드 결제 준수를 원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사례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 제한과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해 주시고요. 여러 위반 처리 기준도 있습니다. 함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연도를 넘기면 실제 집행이 어렵고요. 그래서 집행 잔액 및 또 발생 이자를 반납하실 의무가 있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은행 수수료들이 이제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체 수수료나 공인인증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비 사업비에서 사실상 집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부담 처리에 관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문제 발생 시에 지금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는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그 사전에 예방교육을 반드시 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표준계약 필수사항이 이제 매우 중요한 요건인데요. 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거래관계, 특히 사례비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및 그리고 문화예술 용역 간이 계약 양식을 준용해서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따라서 계약서 내에 계약 기간, 시작일, 종료일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되고요. 또 사례비 지급 대상자, 표준계약서와 영수증, 사례비 지급 내역 작성을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자료집 책자에 저희 서식이 들어있는데 계약서, 문체부 그 표준계약서입니다. 출연, 창작, 기술 지원 참조하셔서 상황에 맞게 좀 조정하셔서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의무인데요. 사례비 지급하실 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기획자 사례비, 스태프 인건비 등 각종 수당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 후에 그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또 세금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국세, 지방세 각각 하셔야 되고요. 역시 자료집 책자 부록에 이 내용이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함께 꼭 체크하셔서 차질 없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정예술단체 대표자 사례비 인정이 함께 이제 진행이 되는데 단체 대표자 역할이 분명한 경우로 증빙되는 경우에만 사례비를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원금의 20% 이내이고요. 기획자 사례비는 지원금의 5% 안에서 인정을 해드리고 기타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연구비, 원고주필료 등은 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5%, 15% 하면 함께 그 지원금의 20% 이내에서 인정을 해드리는데 단 그 지원 사업의 규모가 큰 집중 지원 사업 중에서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 기획 지원은 총 지원금의 10% 이내,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총 지원금의 5% 이내로 대표자의 역할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례비 책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정 예술인 그 개인 본인 창작 활동비 아티스트 피 인정입니다. 그 예술인 개인의 이제 본인 창작 활동비를 인정해 드리는 이제 제도인데요. 지원금의 20% 이내에서 인정을 해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 지원 과정 포함 그 사업 세개 사업 다원예술 사회적 가치 예술교류 지원은 지원금의 25%까지 그 본인 창작 활동비 아티스트 피를 인정을 해드립니다. 단 상기 모든 사업의 그 아티스트 피는 최대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정예술단체 대표자 그리고 선정예술인 아티스트 피를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세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절차가 좀 필요한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선정단체 그 대표자나 이제 본인이 경우 본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대신에 사업참여 확인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나 이제 선정예술인 개인은 본인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 확인서 제출은 필요치 않습니다. 선정단체 대표자 그리고 선정예술인은 본인에게 원천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 징수 없이 사례비를 우선 전액 지급을 하지만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이행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그 이전에 발생하신 여러 가지 소득세에 대한 신고의 납부의 의무가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고지를 해 드리더라도 인지가 안 되신 경우에 이런 가산세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가산세는 또 이제 자부담 처리하셔야 되는 만큼 반드시 요 기한 꼭 반드시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문서 양식도 함께 사업참여 확인서와 종합소득세 납부 이행 확인서를 저희 그 지원금 운용 지침에다가 함께 넣어드렸으니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그 2020년 12월 10일부터 지금 그 시작이 되어서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많이 여러모로 번거롭고 또 이제 이것이 필요한가 그 효용 가치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으셔서 초기에는 진행을 하지 않으신 경우들이 있었지만 점차 많이 이제 안착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제 필수 이행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지원금 교부 이전에 이제 예산 집행한 내역은 불인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사업, 사전 집행에 대해서 재단이 인정한 건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사전에 업로드를 등록을 하셔서 지원금 인정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재단을 통해서 함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간 내에 정산과 또 어떤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행위에 부득이하게 이제 조치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세 사업자 그 부가세 집행 불가는 지원금으로는 공급가액만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좀 이제 거의 이제 안정화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시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수칙을 준수하고 혹여 무관중 행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계획서를 작성을 또 필수로 해주시고요. 이 사항의 적용 여부는 추후 상황에 따라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교부 집행 정산에 대한 내용도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작년부터 이렇게 사파를 만들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재미있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원 확정이 되면 지원금 통장을 이제 만드셔야 되고요. 지원금 전용 통장 개설을 가까운 은행과 뭐 여러 가지 연계한 지원금 전용 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단체명의 통장이 있다면 잔액을 영원으로 정리하고 이거는 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잔액을 영원으로 정리해서 통장 사본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원금 전용 통장과 그 카드 개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추가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서 바로 이제 연동이 되는 그런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전용 카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체 명의 통장과 그
카드를 개설을 하셨다면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교부 신청서는 그 충남문화재단 홈페이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서식과 함께 업로드를 해놓을 예정입니다. 함께 보시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서식에 작성하셔서 교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지원 신청 하시는 것에 비해서 지금 사실은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규모들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적정하게 사업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좀 안배하셔서 잘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시작 1개월 전까지는 교부 신청을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최대한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조속하게 이제 사업 착수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하지만 여러 건들이 이제 몰리거나 또 반려나 뭐 이런 협의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반드시 조금 여유롭게 신청서를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원금 집행은 카드 결제와 이제 계좌이체를 쓰시면 되는데 계좌이체는 사례비에 한해서만 되고요. 또 현금 지급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집행은 계좌이체는 뭐 ATM기를 통해서 그리고 카드 결제는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하실 때는 원천 징수액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료, 개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좌이체하고 그런 후에 그 원천 징수 신고하신 후에 세금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 표준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납부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주셔야 향후에 이제 정산 시 어려움이 없으시고요. 그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 가입 그 보험료율은 수시 이제 변경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확정되어 있는 그 요율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서 예술인 고용보험도 의무 가입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원천징수 신고는 가까운 이제 지역 세무서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아주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액 인건비는 인건비를 지급하신 후에 다음 달 1일에서 10일 사이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고 기간 이후에는 이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가산세는 지원금 집행이 불가하고 자부담 처리하셔야 됨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 사항으로는 그 상근하는 직원 상시 근로자의 급여성 인건비는 지급이 불가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65세 이상은 제외 대상이고 월 보수 50만 원 뭐 미만도 적용 대상이지만 저희 사업이 대부분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가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문의는 지금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으로 이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내용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대표자 예술인 사례비 집행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참여 확인서와 종합소득 신고 이행서를 반드시 붙여주시고 이후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놓치지 않고 그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카드 결제 집행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요건 그 챙겨야 될 서류들이 있는데요.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사본, 증빙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미리미리 잘 챙겨주셔야 향후 정산에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에는 비교 견적서도 필수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방법도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흐름을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툰으로 만들었고요. 그 충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정산서 양식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실제 정산서 보시면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 편하게 그냥 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수입이나 여러 그 보조금 법에 의해서 저희가 기재해 놓은 사항들이 있는데요.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바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영수증은 준비를 하셔서 모든 증빙을 잘 미리미리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간혹 그 카드 영수증이나 그 잉크가 날아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우려를 대비해서 사전에 뭐 복사를 해두시거나 스캔을 조금 해두시면 향후에 이제 잉크가 날아가는 그 경우에 대해서 여러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정산 증빙 서류 정리도 계좌 이체권에 대해서는 입금증과 원청징수 영수증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 영수증도 필수고요.
인건비 지급 내역서, 인건비 영수증,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권은 세부 내역에 포함된 영수증과 증빙사진 첨부, 재료비 등은 입금증 견적서, 세금 계산서, 증빙사진,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첨부입니다. 굉장히 지금 뭐 한 건 이제 집행하실 때마다 챙기셔야 되는 서류들이 좀 많은데요. 미리 좀 해 놓으시면 추후에 정산하실 때 좀 어려움이 없으시니까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 견적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빙해야 할 영수증이나 뭐 입금증은 이제 분실했을 때는 그 카드 회사나 그 은행에다가 확인하셔가지고 재발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산서는 그 교부 신청서 예산은 그 교부 신청서에 작성한 세부 예산 내역을 기입하고 그 집행액은 실제로 사용하신 예산 내역, 그 집행 내역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수증은 전체 내용이 잘 보이도록 이제 저희가 첨부 업로드 하실 때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에 업로드 하실 때 전체 내용이 잘 보이도록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산서 제출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에서 잘 마치시고 1개월 이내에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정산서를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 그 예술인님들 열심히 챙겨주셨는데 빨리빨리 확인이 되지 않아서 많이 애가 타실 텐데요. 일단 최초 그 정산서 제출이 1개월 이내에 이제 진행이 되면 저희가 한 건 한 건 꼼꼼히 이제 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늦어지는 경우에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과 그 이자가 마지막에 그 최종적으로 정산이 완료가 되면 사업 담당자께서 그 잔액과 발생 이자를 아마 안내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잔액과 이자를 반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계좌와 그 뭐 여러 가지 그 분리해서 혹시 입금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자세히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잔액과 이자가 반납이 완료돼야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예술지원팀에 문의 주시면 하나하나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관리 흐름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참여예술인, 참여단체 그리고 재단의 역할을 이렇게 좀 분리를 했습니다. 신규 그 보조금 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잔액 영원 통장 가능하고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에 그 교부 신청서를 제출을 예술인과 예술단체에서 해주시면 그 후에 이제 충남문화재단에서 검토를 하고 혹여 저희 그 예산 편성 기준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재보완 조치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완료되면 지원금을 교부를 하고요. 그런 후에 사업 추진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통해서 정산과 성과 보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확정 통지는 재단이 해드리고 잔액 그리고 이자 반납은 선정 단체와 예술인께서 해주시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원금 통장 개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타 공공지원금 사업과 혼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성 그 금액이 오가는 그런 입출금 통장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공공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나중에 이제 그걸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십니다. 그래서 다른 그 용처가 있는 그 그러니까 통장을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전용 통장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설은행은 여기 지금 적어드리는 것처럼 제1금융권에서 개설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신규 통장이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 잔액이 0원이어야 되고요. 통장 연동 체크카드 발급 필수입니다. 중요사항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금을 교부받은 통장에서 사업 운영 단체나 개인이 관리하는 별도 통장으로 금액이 이체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공금 횡령의 그런 소지로 간주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련 지원 사업 선정 배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과 카드 거래 내역이 연동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향후에 이제 정산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농협은행에 가시면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저희 이제 관내 시중 그 농협은행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발급을 해 주실 텐데요. 그 지원금 전용 계좌 개설하실 때
이렇게 이제 개인 선정자 본인 성명으로 하시고 단체명 그리고 고유번호 개인 사업자명을 이렇게 넣으셔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제 은행 가서 보조금 통장을 새로 발급받고 싶은 경우에는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접속하시면 그 상단에 지원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관리 메뉴에 들어가셔서 나의 지원 신청 현황 보기 조회가 있는데요. 선정 확인서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확인서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출력을 하셔서 은행 제출하시면 통장 발급이 진행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보조금 전용 카드를 받고 싶은 경우 이러면 이제 그 정산이 굉장히 수월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은행 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농협은행을 새로 개설하시는 경우에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 가셔서 문예지능기금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로 발급받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면 되고 방법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교부 변경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고 사업비 카드 발급 신청 메뉴를 누르시면 보조금 카드 발급 신청서가 있습니다. 출력하시고 관리번호는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런 후에 이제 농협은행에 가셔서 카드 발급을 하시면 되는데 올해 그 공연장 상수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굉장히 사업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사업 예산 집행과 정산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그 필수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상수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농협은행에서 그 통장을 만드시고 보조금 전용 카드를 발급받으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이 부분은 필수 적용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교부 신청서 작성 안내는 한글 서식을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교부 신청 그 사이트는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 시스템 관련한 내용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고객센터에서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간혹 그 원격 지원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 예술인과 예술단체에서 여러 시스템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고객센터 1577-8751번으로 전화하셔서 여러 가지 협조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부 신청 절차는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접속하시고 교부 변경 신청 선택하시고 신청 관리 선택하신 후에 교부 신청서 작성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교부 신청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각종 서식과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잘 작성을 하신 후에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등록을 하셔서 저희 쪽으로 반드시 제출을 눌러주셔야 저희 쪽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그 부분 꼭 챙겨주시고요. 그런 후에 승인을 거쳐서 보조금 교부가 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혹여 이제 변경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미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조금이 교부가 됐는데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그 교부 변경 신청 선택하시고 신청서 변경 관리 선택하신 후에 변경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넣으시고 저희 관리자와 그 담당자와 협의하셔가지고 변경 사항을 상세히 작성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고 저희 쪽에서 이제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해드리면 변경이 완료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산 편성 기준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 있는데요. 저희가 중요하게 이제 사례비, 그리고 홍보비, 제작비, 발간비, 그리고 기타 운영비, 임차료에는 이제 대관료, 임차료, 그리고 복리후생비에는 그 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이렇게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 선정자 개인 본인 사례비와 단체 대표자 사례비는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각종 사례비도 그 반드시 계약서를 계약을 체결하셔서 예술인 고용보험을 지급하시면서 사례를 하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이 이제 제작비인데요. 그 무대 세트 표구 제작 등이 이제 가능한데 간혹 그 자산 취득성 굉장히 작은 어떤 소품이더라도 자산 취득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예산 편성에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작
이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업에 쓰이는 그런 제작으로 하시면 좋겠고, 발간비, 도록 서적 발간이 이제 가능하시고요. 운송비도 가능하십니다. 사업 운영, 작품 전시 이런 거에 따른 운송비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관료, 임차료, 네, 이렇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 편성 기준이 조금 더 추가로 있습니다. 상주단체 사업비는 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 추진에 소요된 직접 경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운영비는 사업 운영비, 인건비 등 사업 운영비가 이제 있고요. 공연장 필요 경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 비율을 반드시 이제 준용을 해주시고, 저희가 지원금 저희 운용 지침에 매우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법에 따라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회계검증 수수료를 상주단체 운영비에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사항으로는 상주단체의 대표, 사무국장 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는 거래가 불가하다는 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사업도 예산 편성에 추가 적용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항목으로는 그 기획자 배치 의무, 단체 대표자 말고 기획자 배치 의무가 있는데요. 기획자와 큐레이터 사례비 편성하실 수 있고, 입주작가 창작 활동비 월 최대 60만 원 이내에서 편성 가능하시고, 재료비 지원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그 사례비죠. 기획자, 큐레이터, 보조인력 사례비는 전체 지원금의 15% 이내에서 편성하실 수 있고요. 사업 추진비는 이제 전체 지원금의 3% 이내에 편성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이제 입주작가 뭐 여러 가지 오픈 스튜디오나 그리고 이제 입주작가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식비와 유일하게 이제 식비와 다가를 이제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 예산은 올해 그 행안부 지방 출자 출연 기간 예산 편성 지침과 집행 기준에 근거해서 8,000원 이내에서만 허용이 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매칭 지원제가 저희 운영하고 있는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이 매칭 지원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지원 대상한 단체에 한해서, 그러니까 사회 배수 연도에만 적용을 해서 4년 차에는 이제 보조금 70%, 자부담 30% 비율로 매칭 지원제를 실시를 하고요. 5, 6, 7년 차에는 그냥 지금처럼 이제 현행처럼 지원을 하고, 다시 8년 차에는 이 매칭 지원제를 적용을 해서 또 8년 차에 보조금 70%, 자부담 30% 비율로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칭 지원제 적용 방식은 자부담을 먼저 우선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부담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부담 정산 완료한 내역을 보여주시면서 교부금 신청을 해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예산 편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이 부분 굉장히 여러 차례 매번 말씀을 드려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근이 그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단체 운영 경비, 여러 가지 공과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 뭐 노트북, 모니터, 프로젝터, 뭐 그래픽 카드, 여기 지금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뭐 하드, 저희 이제 외장 하드 같은 것들도 들어 있고요. 중요한 사항이 이제 전시할 때 액자 이제 프레임을 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도 자칫 자본 성격으로 이제 보여질 수가 있어서 액자가 아니라 이제 표구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타 불인정 경비는 식대와 출장비, 업무 출입비, 뭐 유류대, 그리고 중요 사항인데요. 각종 사업의 시상금이나 심사비, 기념품 등은 저희 보조금으로는 절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행사 답사 성격의 여러 교통비나 뭐 숙박비, 유류대, 그리고 가산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뭐 납부나 이런 거에 대한 지연에 대한 가산세, 세금과 고용보험 납부 가산세 등도 보조금에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전용카드 또 사업 제한 업종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기 이제 내용 중에서 이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은 일부 예외 적용인데, 재단 사업 담당자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은 경비로 이제 지원금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거나
여러 대체 자료나 사유서들을 재증비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환수 조치가 된다는 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칙 여러 차례 앞서 다 말씀드린 거고요. 투명하고 정확하게 지원금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마찬가지로 재단과 사전 협의 후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심의하셨을 때 이제 애초에 저희가 지원 신청서로 심의했을 때 그 지원 목적이 현저히 위배되는 내용의 사업 변경 불가하고 경미한 사업 내용의 변경이라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을 하면 향후 사업 평가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 변경하실 때는 담당자 사전 협의해 주시고요. 아주 뭐 경미한 사항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꼭 사전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경을 진행을 해주시고 혹여 그 승인이 되지 않는 예상 과목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는 부적정으로 환수될 수 있어서 반드시 그 프로그램 운영 기간 내에 계획을 변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금 인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의로 현금 인출하면 집행금의 환수 조치가 진행되고요. 결제하실 때 카드 집행하시고 개인 사례비 계좌 이체만 하실 수 있고 반드시 현금 출금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용 저희가 이제 그 지원금 운용 지침에 꼼꼼하게 기재해서 별도 발송 드릴 예정이니까요. 짬짬이 한번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부정징후 모니터링 패턴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 저희 이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런 좀 위반 처리 기준 등을 조금 명확하게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어서 조금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기타 이제 회계연도 준수 원칙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안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고 집행 반납 그 집행 잔액 그리고 이제 발생이자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업 취소 건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 운영 단체가 교부 결정 내용대로 사업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됐으면은 그 저희가 현장 방문 또는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사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교부한 후에 사업 포기로 인해서 지원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도 그 나머지 이제 지원금에 대해서 그리고 발생이자와 함께 반납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네. 지원금 집행 방법 누차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카드 사용할 때 집행 방법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계좌 이체도 사업자와의 거래 그리고 개인과 거래에 관한 내용들을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그 카툰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좀 자세히 있어서 해당되실 때 필요하실 때 열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원금 집행 방법 원천세 납부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도 이렇게 저희가 집행 방법을 꼼꼼하게 잘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 쪽으로나 아니면 뭐 세무서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천세 납부 별도 이제 안내에 저희가 그 지원금 그 지침에 자세히 들어 있고요.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하는 기준도 별도로 잘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주의 그 의무로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 신고는 보험관계 성립 신고, 그러니까 계약이 되시면 14일 이내,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한 번에 한해서 사업장 신고를 해주시고요. 그 후에 실제 용역이라고 하면 실제 이제 출연이나 여러 가지 뭐 안무 참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용역이 진행되면 그 다음 달 15일까지 그 월별로 예술인 피보험 자격을 등록을 또 해주시고요. 그 용역이 이제 완료되면 상실 신고도 함께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별 보험료를 신고 다음 달에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 주셔야 되고 또 예술인 고용보험료가 이제 연간 정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5월까지는 완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처음에 그 신고하시고 뭐 등록하실 거나 이런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데요. 일단 한번 해놓으시면 향후 여러 예술인들의 어떤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좀 잘 챙겨주십사 여러 차례 요청을 좀 드립니다. 집행 증빙 자료도 저희가 이제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내 첨부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 이체하실 때는 뭐 전자세금 계산서로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계산서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요 사항으로는 수기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는 이제는 절대 사용이 불가하시죠. 국세청에서 발행한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전자로 된 부분에 대해서 첨부 증빙으로 쓰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기타 증빙, 이제 인건비성 사례비, 그리고 납부 고지서 등 내용도 꼭 확인을 반드시 하시고요. 지원금 전용 카드도 카드 영수증, 간이 영수증은 절대 불가입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서와 또는 이제 견적서, 그리고 물품 구매하신 내역이나 홍보 물품 납품 사진, 또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산이 굉장히 어려우신데 최대한 간소화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 또 향후에 이제 여러 그 사업의 그 감사나 여러 과정에 대한 그런 관리 시에 꼭 잘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정산이 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부득이 이렇게 이제 좀 정산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함께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결제하실 때 개인 포인트는 절대 적립이 불가하십니다. 그래서 간혹 마일리지나 뭐 여러 포인트 적립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포인트 적립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굉장히 번거롭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 보조금으로 결제하실 때는 반드시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부 지출 증빙 서류 예시는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뭐 이체 결과 확인증, 세금 계산서, 통장 사본, 견적서, 증빙 사진,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이거는 해당 그 거래한 업체에 해당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이체 결과 확인증도 있고요. 그리고 사례비 같은 경우는 그 계약서상 지급받는 자와 예금 주명이 동일해야 됩니다. 저 현금 저 이제 거래 명세표이죠. 거기에 반드시 계약서상 지급받는 자와 예금 주명이 동일해야 되고요. 사례비 지급 내역서는 저희가 그 별도 서식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 넣으셔서 향후에 이제 그 세금 잘 공제해서 세후 지급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사례비 영수증도 이제 받으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계약서 준용해서 계약을 반드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계좌 이체하셨을 때 그 저희 뭐 대관료 발생할 때 이렇게 공문과 뭐 여러 지로 영수증, 사용 허가서 등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 또 카드 결제하셨을 때 카드 영수증과 증빙 사진, 그리고 견적서나 거래 명세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네. 정산 실적 보고 절차인데요. 그 정산 실적 제출하시고 여러 가지 보완 서류 후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잔액 반납이 완료되어야 모든 과정이 완료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렸습니다. 제출 자료도 마찬가지로 정산 보고서 올리시고 성과 보고서 서식에 있는 내용 첨부하셔서 제출하시고, 통장 사본 그리고 이제 성과물에 대해서도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정산 실적 보고 기한 미준수 관련 조치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니고 이제 최초 제출을 기준으로 저희가 안내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제출하신 불이익이 없고요. 그 후에 이제 도과할 경우에는 행정평가 감점들이 조금씩 부득이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제출하시면은 저희 이제 예술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이 좀 이렇게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숙지하셔서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이 완료되어야 정산 확정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원금 운용의 유의사항으로는 그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 포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사업 전에 충남문화재단을 통해서 반드시 포기를 하셔야 되고요. 사업자가 자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차기 연도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산서 미제출, 그리고 정산 내용이 부실한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차기 연도 공모신청 불이익 발생하고요. 또 정산 서류 일체는 사업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될 예정으로 외부 감사기관 등 정보공개 청구 요청이 있으면 이제 공개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그 문학 분야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평가 모니터링을 그 사업평가 결과물로 이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과 현장평가 모니터링이 이제 추후 확정이 될 텐데, 그 발과물에 대해서 각 일부씩 총 2부를 각각의 그 우편으로 이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경우 이제 부득이하게 그 우편료는 자부담을 해주셔야 됨을 좀 양해 바랍니다. 현장 평가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정징후 모니터링 패턴이 있습니다. 이 가족 간 선정, 가족 간 거래, 그 저희 이제 사업자 대표자가 있는 그 대표자와 그 가족이 이제 대표로 있는 업체, 그리고 가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제한이 될 수 있으니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카드 구매 취소, 그리고 이제 복수사업 수행, 의심 집행들이 좀 부정징후 모니터링 패턴이 그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화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꼭 준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의심 집행권, 그리고 의심 계약, 그리고 허위 인력,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사항은 자료집 책자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혹시 혹여나 이제 불이익이 발생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다시 한번 이제 고지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신고 절차인데요. 선정단체 대표자에게 이제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나 선정자 개인에게 창작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 취지는 본인에게 원천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그 신고 및 납부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그 절차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세청에 사이트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요즘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소득이 이제 올해 2023년에 올해 발생하신 분은 다음 해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고요. 이때 그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넘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은 사실은 지연에 대한 책임은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꼭 잘 챙겨서 불이익이 없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소득 신고하실 때 소득 지급처 사업자 정보를 저 이제 충남문화재단으로 작성하시지 않으시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지급된 인건비에 하는 그 자진 신고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신고 절차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소득세 신고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일반 신고서 이런 이제 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정기 신고 작성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소득에 대한 뭐 기준 경비 뭐 유리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참여 확인서, 종합소득 신고 이행 서약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대표자 사례비나 그리고 개인 그 참여 확인서 부분인데요. 정산 보고에 함께 넣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행 서약서라는 거는 다음 연도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소득세 납부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 서약서가 있어야 저희가 단체 대표자와 참여예술인 개인 아티스트 피 지급이 이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국민에게 이제 납세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지금 이제 취지상 준용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이후에 반드시 그 소득세 신고 이행을 서약을 해주셔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천 징수 신고 방법 다시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사례비나 수당 등의 인건비성 경비를 원천 징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를 이제 지급하시는 예술인 그리고 예술단체에서 그 지급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사업하시는 보조사업 그 단체 대표자 그리고 예술인께서는 다른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께 나가는 이제 출연료, 연출료,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에 대한 모든 사례비는 관련 세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해서 관할 세무서 시군구청에 납부하셔야 되고 영수증은 정산 보고하실 때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신고와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 발생하고요. 가산세는 지원금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해서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요. 신고 금액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금액 오류로 인해서 수정 신고를 진행하셔야 되니까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종류는 이제 사업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이 있는데요. 사업소득은 이제 본업, 기존에 하시던 본업일 경우에 그리고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경우 사업소득 3.3%를 공제한 금액, 예를 들면 지금 100만 원일 경우에 사업소득을 이제 3.3% 공제한 96만 7천 원을 이체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3.3%는 국세 3% 그리고 지방세 0.3%가 합계로 지금 산출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기타 소득은 본업이 아닌 일회성 지급일 경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2만 5천 원 이하의 기타 소득 사례비는 소득세액이 0원이어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 납부 금액은 없고 0원으로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은 8.8%를 이제 그 원천세율로 잡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례비 등을 지급한 날이 속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원칙입니다. 7월 31일 날 지급하면 8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고요. 8월 1일에 지급하셨으면 그 다음 달 10일인 9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고 절차는 세무서 신고 납부가 있고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도 많이 신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가시면은 여러 이제 세무사들이 이제 도움을 주셔서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반드시 납부까지 하셔서 그 납부 영수증을 이제 지참을 잘 챙겨주셔야 되고 인터넷 신고도 홈택스에서 이용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워낙 오랫동안 지금 사업을 진행해 오셨던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혹여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이나 저희 쪽으로도 이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 신고 납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1:1 상담이 가능하고 그러나 이제 단점은 직접 이제 방문하셔야 된다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신고하신 후에는 납부를 또 은행 창구에 가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요. 인터넷 신고는 쉽게 뚝딱 하실 수 있고 처음 신고부터 납부까지 한꺼번에 가능하시지만 국세는 또 홈택스 사이트에서 그리고 지방세 위택스 사이트에서 따로 신고하시고 또 공인인증서가 이제 있으셔야 되고 처음에 익숙해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장단점을 잘 판단을 하셔서 원천징수를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신고자와 이제 납부계좌가 일치하셔야 되고요. 인터넷 신고하시는 분과 그리고 이제 납부하실 때 다른 분이 아니고 이제 그 신고하신 접수자와 그 결제계좌의 예금주가 같아야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만약에 다르다면 납부서를 출력해서 은행 창구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또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이체 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니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면 염두하고 집행하시기 바라고요.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를 이제 제출을 하시는 경우가 하셔야 되는데 기타 소득을 지급한 자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1년간 지급한 기타 소득 내역을 집계한 그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법에서 정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가산세를 일부 물게 될 수 있음을 꼭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득 지급 내역 사전 정리 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함께 좀 살펴보시고요. 처음에는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어려우시겠지만 반드시
내용을 좀 잘 숙지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알아야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는 첫 번째로 예술인,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체결자, 세 번째로는 제3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적용 제외의 대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65세 이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에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단기 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건별로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술인 피보험자 자격 구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인 피보험자 자격은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일반 예술인, 그리고 단기 예술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 예술인은 계약 기간 1개월 이상, 단기 예술인은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피보험자 자격 신고로는 일반 예술인은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사유 발생 다음날 15일까지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단기 예술인은 노무 제공 일자와 노무 제공에 따른 보수 총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기준 경비율 제외하시고 그 보험료율을 곱해서 이제 산출하시면 되는데요. 그 보수 같은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 25%를 일률 적용하기 때문에 예시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계약 금액이 300만 원일 경우에는 300만 원에 25%를 곱한 75만 원을 공제한 다음 그 225만 원이 이제 그 고용보험료의 산정 기준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225만 원에 1.6%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분의 1 한 개 각각 사업주와 예술인이 부담할 금액입니다. 네, 단기 계약 예술인입니다. 단기 예술인은 매월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기 예술인은 별도 정산 절차는 없습니다. 매월 노무를 제공한 날짜, 노무 제공에 따른 월 소득의 합계액만 신고하면 신고된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산정 부과합니다. 네, 예시는 참고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보이시는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문의처에 연락을 하시고도 조금 연결이 어려우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재단 쪽으로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평가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자금의 집행 적절성, 그리고 예술 지원 성과의 달성 여부, 그리고 전문 예술 단체 육성을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의 구성으로는 현장 평가랑 행정 평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현장 평가의 주체는 외부 평가단입니다. 즉 전문가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의 질, 그리고 사업 운영, 사업 성과 되고 평가 시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시는 기간 중간에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그리고 전수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 행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충남문화재단에서 직접 하고요.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 규모의 적절성, 예산 사용의 합리성, 그다음에 후원 표시, 행정처리 기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평가 시기는 정산 성과 보고서 접수한 이후에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전수 평가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환류를 좀 진행을 하는데요. 차기 연도 재단 문화예술 지원 사업 심사에 반영이 됩니다. 저희가 평가 결과 환류를 위해서 공모 선정 심사 시 환류 점수가 20%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평가 점수로는 전문가 서류 심의 80%, 전년도 평가 모니터링 환류 20% 이렇게 해서 최종 점수가 나갑니다. 다만 저희가 종합평가 점수 90% 이상은 차기 년도 연속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요. 종합평가 점수 69점 이하는 차기 년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모니터링 추진 상황은 저희 사업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모니터링도 진행을 하는데요. 모니터링 평가 지표로는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집행, 세 번째 성과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계획으로서는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 계획, 집행에서는 전문성, 그다음에 사업 운영 및 진행, 그리고 관객 서비스, 그리고 지역 특성 반영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성과로서는 사업 목적 달성도,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이렇게를 저희가 평가 지표로 가지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후원 명칭 및 문화재단 문화 포털 그리고 저작권 상담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진행하면서 후원 명칭은 필수 사항인데요. 저희 지원 사업이 공공 재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각종 홍보물이나 인쇄물 제작할 때 반드시 주체 주간 후원 명칭을 표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누락이 될 경우에는 행정 평가에서 감점 조치되니까 유의하셔서 꼭 후원 명칭을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로고는 아래처럼 충청남도 충남문화재단 2개 기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2개 로고 말고도 후원 명칭이나 문구 삽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4개의 예시 문구가 있는데요. 이거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로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충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저희 같이 게시를 해놓을 테니까요.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충남 문화포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3년 선정된 단체와 개인 모두는 충남 문화포털에 예술인 등록 그리고 예술 단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저희 요게 예술인 홍보 관련된 포털이기 때문에요. 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등록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등록하실 수 있고요. 바로 포털에 홍보물이 이제 게시가 되기 때문에 지역 말고도 지역 외의 분들이 이제 행사나 공연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술단체 행사 홍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남문화포털 링크에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 등록을 클릭하신 다음에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보 포스터나 공연 이미지를 첨부해 주시고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저희 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관리자가 살펴보고 등록 게시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는 위원회인데요. 저작권 관련해서 어려우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저작권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저작권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의처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문화재단 예술지원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각각 사업별로 담당하는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문의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별 문의처를 확인하신 다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업무 집중도와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9시부터 11시까지는 집중근무 시간제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시간 이외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스템 문의처입니다. 저희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엔카스이고요. 그 문의처는 1577-8751이고요. 예술인 고용보험 문의처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네, 공간 안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공연 연습센터 서천이 있고요. 저희가 예술인의 창작 지원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저희 도민 누구나 공간을 사용해서 연습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 충남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 운영과 지원금 운용 지침 설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